안녕하세요.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월이 바뀌고 이틀째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3일간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꼭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데이 매매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미국부터 봐야 되죠. 항상 미국 S&P 봐야 되고요. 나스닥도 많이 하니까, 그죠? 나스닥. S&P 보는 거는 우리나라 장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장중에도 봐야 됩니다. 장중에. 데이 매매 하시는 분들, 특히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S&P 무조건 봐야 됩니다. S&P는 뭐 지금 얘들 미국은 안 끝났다 그랬죠.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려올 때는 오히려 밑에 여기서 우리가 저점 매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저점 매수 있는 거는 어떤 기법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자성어라고 얘기했죠. 그냥 한 번 더 적어보면 중방직고라는 사자성어, 그죠? 그리고 중방직접.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지만은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패턴 여기 보면은 박스권을 형성할 때 두 가지, 그죠? 박스권의 두 가지. 첫 번째는 가격의 박스권이죠. 두 번째는 이평 패턴의 박스권. 자, 가격의 박스권은 간단합니다. 그죠? 일단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는 등대 캔들. 우리가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는 걸 등대 캔들 합니다. 등대 캔들. 여기 보면은 이게 방파제 같죠? 방파제의 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을 비추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방파제가 있고, 여기서 등대 나오면은 이렇게 빛이 비추죠. 그래서 일명 등대 캔들이 나오면 이거는 매수의 신호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내려오면은 중방의 패턴이니까 직전 저점에서 얘는 오히려 매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신호가 나오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미국은 S&P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신호가 다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가격의 등대 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패턴도 보면 5월선이 중방에서 상방으로 바뀌는 두 가지 박스권 형태의 두 가지 상승 패턴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늘 여기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아주 큰 매수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보시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가격의 박스권은 아니고 패턴의 박스권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시캔들 나오면은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둘 다 미국은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렇게 내릴 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 여기서 내려와도 얘는 중방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제 조건은 얘가 내려오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공통 분모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도 걱정할 게 없다고 그랬죠. 오히려 저점 매수가 가능한 여기서부터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나는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신호에만 들어가시면 되죠. 자, 여기 신호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 챙기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갈 때 신호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매매하는 거 고수다,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여기 이런 부위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전액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1, 2, 3, 4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패턴이 이렇게 하방인데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얘가 자, 5파동의 끝자락에서 만약에 나왔다. 이렇게 신호가 삐죽해 나왔다. 그러면은 들어가도 인정은 되죠. 항상 내가 매매를 할 때 여기 매수를 들어갈 때 그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대야 됩니다. 이유.
자,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자, 많이 내렸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것도 안 맞죠. 자, 많이 내렸다는 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가 많이 내렸는지, 뭐 적게 내렸는지 알 수가 없는다. 지금 그래요. 지금 추세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것도 안 맞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죠, 지금은. 그래서 특정 신호, 특히 어떤 이유를 대야지만 내가 진입을 한다. 고정을 하시고, 이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유가 바로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법에서 들어갔다. 나는 여기서 어떤 기법에서 들어갔다. 많이 내렸으니까 들어갔다. 이런 건 기법이 아니죠. 나는 예를 들어서 5파동이니까 들어갔다. 이건 가능하죠. 나는 뭐 피보나치 수율 보는데 거기서 내가 들어갔다. 이것도 가능하죠. 나는 또 보조지표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CCI나 뭐 볼린지 밴드 이런 걸 보고 들어갔다. 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조지표가 정말 무심히 많은데 보조지표는 단순히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조지표가 다른 어떤 거와 합쳐지면 좀 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장대 캔들을 보고 밑에 만약에 거래량도 장대면은 자, 이거는 더 큰 신호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의 신호가 아니라 두 개의 신호 이상 되는 거는 아주 큰 신호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평을 단순히 본다면은 자, 이렇게 60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 20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5일선이 쌍봉이면 자, 이렇게 쌍봉이면 20이 꺾이겠죠. 근데 20이 외봉인데 자, 세보니까 20도 이렇게 쌍봉의 영역이 있었어. 그러면은 자, 하나보다는 두 개가 이렇게 이유를 줄 때는 얘가 더 강력하다. 자, 그래서 항상 신호가 나올 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건 하방 신호죠. 자,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자, 그런데 이거는 쌍봉보다는 하방이 더 강하고 대신에 20은 외봉이니까 얘는 내리더라도 한계가 있죠. 왜? 20선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평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 즉 이 평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자, 요게 길이 이렇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근데 내비를 키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자, 최단거리는 이 길인데 여기가 많이 막혀. 그러면은 이 돌아가지만은 얘는 만약에 고속도로야. 시간상은 얘가 더 빠르고 거리상은 얘가 더 낫겠죠. 자, 이렇게 내비가 있으면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로 갈지 일로 갈지. 자, 그런데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법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매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는데 나는 오늘 옵션을 말하면은 풋 쪽에 선물을 말하면 매도 쪽에 내가 뭐 좀 꽂혔다 치자. 왠지 계속 매도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 평의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를 안 하죠. 그러면은 얘가 5파동째 되어서 여기서부터 나는 매도를 한번 들어가 보겠죠. 몰랐으면은 막 이런데 막 매도 들어가죠, 그냥.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손실이죠. 근데 내가 알면 꼭 매도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책 5파동에서. 왜냐면 5파동에 만약에 다시 오르더라도 얘는 연장파동 가더라도 여기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낫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천지차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장 봐야 되죠. 자, 이게 어제 급락을 했다가, 그죠? 오늘 이렇게 들어줍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올란 거에 비해서 뭐 내린 거는 큰 건 아닙니다. 그죠? 왜? 여기서부터 쭉 올랐기 때문에 큰 건 아닌데, 자, 요거 코스피로 바꾸면 큰 건 아닌데, 조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당일 조정이 이만큼
움직이면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그런데 오늘 또, 자, 이게 신고가를 그냥 또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코스피는 항상 말했듯이 내려와도 괜찮다 그랬죠. 왜? 얘는, 자, 하나, 파동을 틀리면 둘, 셋, 3파동 구간이고, 자, 내려오면 4. 그러면 얘는 또 들어야 될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면은 밑에서부터는 매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려오면 당연히 20선은 여기서가 지지가 되겠죠. 자, 왜 20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느냐. 자, 이거는 5일선이 5파동이 아니죠, 일단. 자, 쌍봉도 아니죠. 자, 그러면은 20선이 안 꺾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선은 여기가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내려오면은 여기가 매수의 찬스가 되지 걱정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내려오더라도 다시 들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조 시가 대비 양성 체크를 3일간 하죠. 요 단계에 걸려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3일간은 대의 매매만 일단 한다. 자, 대의 매매도 할 때는 우리가 대의 월봉을 보고 한다 그랬죠. 분봉을, 30분봉을 보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분봉을 보면, 자, 코스피부터 30분봉에서 쌍봉만 찾으면 되죠. 쌍봉. 최소 쌍봉일 때는 무조건 반응을 해야 된다. 그죠? 쌍봉일 때는 반응을 해야 된다. 자, 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상방이죠. 요런 자리가 매수가 되겠죠, 일단. 그런데 얘는 내려갈 때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 20은 외봉이니까 5%도 아니고. 하지만 얘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올라가면서 얘가 5파동이 되고, 그러면은 20이 꺾이면은 쌍봉이 되겠죠.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은 괜찮은데, 돌파 못하고 꺾이면은 강력한 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요게 5파동째부터는 조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어떠냐? 자, 코스닥도 보시면은, 여기 코스닥 30분이었네요. 잠깐만요. 코스피를, 자, 연동을, 열었습니다. 자, 요게. 자, 코스피 보시면은, 자, 코스피, 쌍봉일 때는 항상 반응을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는 아직은 괜찮죠. 자, 얘가, 자, 올라갈 때, 얘가 이렇게, 5파동이거나 쌍봉일 때 조심한다. 자, 코스닥은 아까 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분봉에서 매매하실 때는 쌍봉을 5파동이나 쌍봉 때 우리가 조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